안녕하세요. 대형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애경케미칼이고요. 애경케미칼에 대한 이슈 그리고 주가가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에 앞서서 저희 데이업은 올해에도 여러분들 옆에서 항상 서포터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 채널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가부터 먼저 살펴보자면 일단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는 오늘 조금 연기금과 이런 보험투신 금융투자 기관들이 조금 매도를 많이 하면서 주가가 살짝 눌린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현재 크게 조금 눌려서 13,600원 부근이다라는 거죠. 그렇지 이제 주가가 현재 고점 대비 조금 많이 눌렸지만 그래도 여전히 애경케미칼은 괜찮은 회사고 괜찮은 산업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오늘 주가가 조금 많이 눌렸을까? 그럼 어떤 이슈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기 전에 먼저 이 상승하기 전에 어떤 모멘텀이 있었을까라고 보면 하나는 이제 SAF가 있었죠. 이 SF 바이오 항공유에 관해서는 이제 IRA 세액공제 가이던스가 나왔었죠. 그리고 애경케미칼이 이런 바이오 중유를 지속적으로 입찰을 했었던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TPC 국산화를 성공했다. 그리고 이 TPC는 아라미드를 만드는 거였죠. 근데 이제 주가가 떨어지기 전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2차 전지에 대한 어닝 쇼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애경케미칼이 이런 이슈에 조금 반응할 수도 있을까라고 한번 살펴보면 애경케미칼의 신성장을 보게 되면 TPC 양산과 하드카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드카본 같은 경우는 나트륨 이온 배터리에 사용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의 어닝 쇼크가 조금 관련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 이런 TPC 양산 같은 거 보면은 이런 TPC 양산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괜찮은 산업이다라는 점이죠. 아까 전에 말했지만 이 아라미드를 만든다 했었죠. 근데 아라미드 같은 이런 탄소 복합재가 시장 규모를 한번 살펴보자면 여기 30년에서 한 35년 정도가 되면은 이런 탄소 복합재 시장이 100조 수준으로 성장한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정부도 이런 탄소 복합재 시장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이런 탄소 복합재 시장에서 어떤 나라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시장 점유율을 보려면 그중에서 북미, 유럽, 아시아, 남아메리카, 그리고 중동 등이 있죠. 북미에는 이제 미국, 캐나다, 그리고 이제 하나가 이제 멕시코.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랑스, 이탈리아, 뭐 독일, 영국 등이 있고 아시아 태평양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등이 있다. 그리고 남아메리카에서는 뭐 이제 브라질 아르헨티나고 중동 뭐 아프리카에서는 뭐 이제 남아공, 중동에서는 사우디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근데 많은 나라 중에서 아시아 태평양이 이제 이런 아라미드 사업에서 시장 점유율을 46% 차지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이제 미래에도 이러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아시아 태평양 이런 시장을 많이 차지할까라고 하면은 결국에 그런 경제에 대한 인터넷의 수요가 증가하고 또 빠른 산업화로 인해서 통신 분야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터넷과 이런 통신에서 아라미드가 쓰일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라고 하면은 광 케이블이죠. 광 케이블 같은 경우는 이제 광섬유에서 사용하는데 그런 광섬유는 구리보다 좋은 점이 전도성이 좋죠. 하지만 반대로 내구성이 조금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구성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이런 아라미드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라미드를 내부에 집어넣음으로써 이런 광섬유에 대한 내구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이런 아라미드 같은 경우는 인터넷 통신 말고도 앞으로 이제 우주항공 그리고 전기차 그리고 이제 방산 부분에서도 많이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라미드를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이 TPC죠. 그리고 이 TPC가 아라미드를 만들 때 원재료 값의 75%를 차지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소재죠. 하지만 이 TPC 같은 경우는 현재 국산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애경케미칼이 이걸 국산화에 시도를 했죠. 그리고 이거를 국산을 시도했다. 그럼 그 이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국내 기업들한테 많이 수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아라미드 시장은 애경케미칼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는 이제 효성첨단 소재 그리고 코오롱인더, 뭐 태강산업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이 기업들이 아라미드 시장에 참여를 하지만 아라미드 자체를 만드는 거지 아라미드 자체를 만들기 위한 TPC는 없기 때문에 이 TPC를 그동안에 외국에서 수입으로 의존을 했다. 하지만 이제 애경케미칼이 국산화를 성공하고 앞으로 이거를 상용화를 하게 된다면 이제 상용하고 양산 구축을 하게 된다면 굳이 외국에서 수입을 받을 필요 없이 이런 TPC를 애경케미칼에 공급을 하면 된다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TPC 양산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리고 또 이를 위해서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서도 또 시장이 걸리겠죠. 하지만 굉장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떤 23년도에는 조금 그런 TP 시장 국산화 이슈로 기대감을 조금 많이 상승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이제 TPC에 대한 어떤 기대감에 대한 되돌림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2차 전지에 대한 어닝 쇼크도 살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지금 당장 얘가 눌려도 앞으로 이 TPC 산업은 되게 괜찮은 산업이다. 그래서 애경 케미칼을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산업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애경 케미칼 이 TPC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시장 영향력을 넓혀갈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주가를 한번 다시 살펴보자면 일단 이제 그동안 했었던 말이 이렇게 고점 부근이 있었죠. 이런 17,000원 부근들. 그리고 이 부분들을 이제 넘지 못해주면서 이제 다시 빠져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5평선, 10평선, 20평선 상승하고 있고 5평선 살짝 하락을 하고 10평선도 길게 완만해졌고 20평선 아직 상승 중이죠. 60평선 이제 완만하지만 이게 상승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중요한 거는 이게 다음 주가 됐을 때 이제 시장이 이런 13,500원 부분들을 잘 지켜줄 거냐를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는 일단 1차적으로 13,500원을 잘 지켜주는지 혹은 13,000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잘 지켜주는지 확인을 하자.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반등이 왔을 때 이런 전고점까지 단기 전고점까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꾸준히 이제 이슈 같은 것도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애경 케미칼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했듯이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걸 통해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회사기 때문에 장기는 굉장히 좋지만 단기적으로는 2차 전지가 조금 엮이면서 하락할 수 있는 뭐 이슈도 마련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도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애경 케미칼은 이제 꾸준히 이제 주가의 변동성을 체크해 봐야 되겠고 관련 이슈들을 조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애경 케미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연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